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논란이 거듭되는 사드 문제,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첫 회동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사드 문제와 관련된 입장부터 여쭙겠습니다. 자,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와 우려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다음 달 그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 문제를 친박계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실이 아니고, 예. 새누리당 안에서 일부 당직자는 그 의총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룬 게 좋겠다. 또 대다수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또는 최고 중진 회의에서 의총 논의가 바람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논의가 있었었고, 예. 그 내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그 점을 좀 존중해 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늘 말씀하시는 그런 소통이고, 그것이 체계고, 또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4월 1일에 의원총회에서 다루지 않는 겁니까? 지금 현재 원내대표께서는 그것을 의제로 삼겠다고 의원들에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예. 여러 가지 다른 현안과 함께.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최고회의와 최고 중진회의에서는 다수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지금 의총에서 논의하는가 바람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원내대표 그 부분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직 의총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그 문제를 의제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부분은 원내대표가 그런 최고위원 회의나 최고 중진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존중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그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총회에서 거론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 자체가 알다시피 무기입니다. 예. 말하자면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위한 무기에 비록 방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은 배치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다 배치한다는 큰 틀에서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적게 보면은 미군 부대 안에 이것을 설치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따라서 우선 제일 먼저 결정돼야 될 사안은 미국이 우리의 주한 미군 내에다 이것을 배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데, 미국 자체에서 아직 그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게 결정돼야만이 한국에다가 우리가 이걸 좀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것인데, 결정이 없었으니 요청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도 없었고 요청도 없었는데 협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과 요청과 협의도 없는데 우리 국회 내에서, 더구나 여당 의원총회 내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먼저 결정을 하고 먼저 논란을 빚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다는 점도 하나 있고, 더더구나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일단 방어 체제이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무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또 우리 한반도 주변 국가에 굉장히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각자들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문제,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중요한 이런 안보의 문제, 안보와 외교가 함께 걸려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완전히 앞서가지고 말하자면은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굳이 주변국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것을 국내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소속 의원들이 그러한 예민하고 중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용도 잘 모르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절차나 과정
시간이 좀 필요하고 더더구나 아까처럼 이렇게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든 또는 그 어떤 실무자들이 됐든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미국과의 앞으로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두 나라에 상당히 고위급 인사들 우리나라 방문을 했듯이 그렇죠.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접촉하는 외교적인 스케줄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전에 조율하고 설득하고 알겠습니다. 또 설명하고 이게 필요한데 그것 없이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걸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물론 그것도 있고 그 전에도 말하자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도 대화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공개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제 국방위원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걸까요? 그건 이제 그분께 여쭤보십시오만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개인적인 의견, 소견은 가질 수 있고 그분이 학자 출신이면 학자적인 차원에서 또 해당 상임위원이면 상임위원 차원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입니다. 당은 조직인 것이고 조직에는 조직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조직의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또한 개인 의원으로 있을 때의 영향력과 당 지도부로 있을 때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로서의 역할, 발언, 또 말하자면 문제를 다루는 접근 방식, 그리고 개인으로 있을 때 개인적인 소신으로 접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특히 조직에서 새누리당에는 최고위원 회의가 있고 최고중진회의가 있고 이 부분에서의 논의 그걸 존중하는 것 그게 조직의 저는 일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여당 원내대표에서 이제 사드 도입 지지 입장을 밝힌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은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지금 우리가 그 진행하시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나누고 있는 문제가 이게 의총에서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고 저는 의총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또 앞선 회의에서도 내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다수의 당직자들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드 문제 여기까지 듣고요. 자, 어제 청와대에서는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는 문 대표 당선 이후 첫 회동이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 모임 자체가 여야 또 대통령 서로를 머리를 맞대고 결과적으로는 국익 또 국민을 위한 일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 대단히 바람직하고 그 자체가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는 그 해외 순방 한 것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뒷받침 또 예산 뒷받침에 대한 요구를 있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참석단께서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님께서도 또 야당 입장에서 또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들었었던 경제 관련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허심탄회하게 있는 대로 다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서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 또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가 경제 상황을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경제 수장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다. 사실상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질을 요구한 셈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야당 대표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 또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러한 부분들조차도 대통령에게 직접 야당 대표가 얘기했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저는 상당한 그런 정치 소통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또 대통령은 대통령 방식대로 어떻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철학이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 있고 더더구나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는 이제 최경환 부총리를 경질을 하면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도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제가 감히
감히 예. 감히 제가 야당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국민들 경제가 많이 어렵고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렵고 그 부분을 야당도 많이 지적을 하면서 예.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데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거 그럼 안 들어주면은 그 경제 살리는데 협조하지 않겠다, 민생 살리는데 협조하지 않겠다. 그것은 저는 그냥 또 야당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지난해 보면 조건 이제 없이 일단 예. 경제는 살려놓고 봐야 될 일이지. 예. 누구 사람 바꾸지 않는다고 협조 안 한다. 그걸 조건으로 내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야당 대표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뭐 지난해 이제 67조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어떤 의미에서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경제 수장 교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온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경제가 지금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앞선에서도 앞선 대통령 시절에도 경제가 무지하게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러한 어려운 경제 속에서 무조건 사람을 교체하고 바꾸고 하는 것이 마치 그게 정답이고 그게 모든 키고 열쇠인 것처럼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당에 예.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우선 굉장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틀 재정 확장부터 시작해서 틀을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특히 국회에서 밀려있는 법, 알겠습니다. 경제 관련, 민생과 관련된 법을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협조를 안 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예. 최소한도 불쏘시개는 함께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지. 그런 법안을 경제 살리기 법안을 딱 잡고 그걸 가지고 여당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협조가 해야죠.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요. 4.29 재보선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전남 순천에 이어서 광주에서도 제2의 이정현의 기적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는요. 예. 유권자가 합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욕심을 갖고 바람을 갖는다 손치더라도 선거는 결국에 하든 투표는 유권자들이 하게 됩니다. 다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85년입니다. 85년 2월 12일 날 선거 이래로 지금까지 거의 일당 독주, 독점, 독식식으로 30여 년간을 해온 이러한 정치. 이제 임기 1년인데 그것도 왜 1년 만에 1년 남겨놓고 선거를 치르냐면 그쪽에서 늘 거의 집권을 하다시피 해왔었던 당에서 사실상 연합하고 해가지고 잘못돼서 이게 치러진 거거든요. 예. 선거는 또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1년짜리 임기의 국회의원, 광주 시민들이 민주 시민 의식을 발휘를 해서 아주 그 민주화의 성지 시민답게 한번 회초리를 들어서 그 당에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 한번 때릴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광주의 봄 틀림없이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광주에 공천된 새누리당 정수 후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정현 의원님께서 조언도 해주셨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조언 해주셨습니까? 겸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최대한으로 겸손해라 예.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완전히 인물론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정치꾼들 완전히 정치광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말하자면은 너무 그 정치적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다. 내가 순천 선거할 때 솔직히 선거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일절 주변의 사람들한테 보고하지 마라라고 했다. 예. 그래서 내 정책 갖고 내가 어떻게 광주를 변화시킬 건가 그 얘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겸손하게 인물론을 강조하셨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